여기서 자, 지식 기반 이렇게 보면은 타입이 1, 2, 3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타입 1이 바로 지식 기반이에요. 그래서 what you know 패스워드죠. 그다음에 여기 자 아이핀도 지금은 아이핀 안 쓰는데 이 아이핀이 전에 한번 밀었죠. 그런데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포기했죠. 그다음에 자 지식 기반, 소유 기반, 스마트 거기 아이디 카드나 아니면 우리 그 출입증 있죠? 그거를 자 소유 기반. 그다음에 자 존재 기반은 생체 인증, 홍채, 지문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사용자 인증 기술에는 크게 지금 자 타입 1, 타입 1이 바로 주체가 알고 있는 것, what you know 대표적인 게 패스워드죠. 또는 아이핀. 근데 패스워드가 의외로 잘 뚫려요. 그 뚫린 이유가 사람들이 패스워드로 쓰는 단어가 이게 패턴이 있고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잘 뚫리죠. 그래서 그거 좀 나온 게 자, 타입 2, 즉 소유 기반, 즉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죠. 스마트 카드나 아이디 카드 또는 OTP 또는 공인 인증서. 보통은 타입 1보다 타입 2가 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맨날 우리 그 출입증 카드 뭐 책상 위에 막그 널려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항상 이 출입증 카드는 자기 목에 폐용하고 있어야죠. 걸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남한테 빌려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타입 2고요. 자, 타입 3는 뭐예요? 존재 기반, 생체 인증이죠. 즉, 지문, 홍채, 얼굴,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정맥, 뭐 많이 있죠. 즉, 내 자신, 주체가 가지고 나타내는 것, 요거를 타입 3라고 하고요. 또 있어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타입 4가 이제 요새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서양에서는 사인하죠. 그 사인에 뭐 그 사인할 때 속도, 그 다음에 압력, 패턴 그런 것들이 자 미묘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구분하는 거 또는 이게 이제 그거죠. 걷는 모습. 걷는 모습도 다 차이가 있죠. 또는 목소리. 그거를 행위 기반인데 요거는 이제 그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이제 행위 기반. 또 있어요. 또 이제 투 팩터, 뭐 멀티 팩터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많이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사이트 보면은 패스워드 입력한 다음에 문자나 이메일을 받아야죠. 그게 바로 투 팩터예요. 즉, 위 타입 중 두 개. 투 팩터 또 있어요. 멀티 팩터. 이거는 뭐 그 세 개 이상. 뭐 요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흔히들 타입 3와 타입 4 요거 있죠? 요거. 존재나 행위나 그냥 생체 인증 뭐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 먼저 요거 지식 기반은 뭐 가장 우리 흔한 거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근데 의외로 잘 뚫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고 또 요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자, 8자 이상 대소문자 구분 그다음에 근데 이건 잘 안 하죠. 불편하니까. 근데 원칙은 해야 된대요. 대소문자.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그 키보드 이렇게 위아래로 두들기면 이거 나오는 건데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 뭐 다행인데 자, 이게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이고요. 네. 하지만 보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이게 패스워드를 매달 바꾸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적어 놓죠.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다음에 모니터 앞에다 그거 붙여 놓죠.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가장 직관적이죠. 직관적이고 오래 했고 그다음 요거는 썰트 소금 뿌리는 거고요. 요거 자 구문 구축은 최소 8자리 이상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그래서 요게 의외로 잘 나와요. 심심하면은 다음에서 보안상이 가장 좋은 거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일단 얘 아니죠. 영문자 이거네. 그죠? 얘도 아니죠. 영문자 특수문자 없으니까 얘도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네.
두 개 중에 하나네. 근데 자, 얘보다 얘가 좀 나은 게 얘는 뭐예요? 대문자, 소문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요 소문자. 얘는 다 대문자죠? 그러면 이거 해야죠. 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심심하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방법. 뭐 이거고. 자, 한번 그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별 내용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핀 지금 안 쓰니까요. 근데 전에 요거 그 아이핀, 즉 아이핀 발급할 때 얘를 신청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포기했죠. 저도 이거 했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불편하고 이거 왜 하지 싶었는데 역시나 좀 있다가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아이핀이었고요. 예, 피해를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쓰는 사람이 없었죠. 자, 그래서 그게 아이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80번은 뭐예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는 뭐 지식 기반이죠. 그래서 280번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81번은요. 다음 중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한 것. 자, 지식 기반. 지식 기반 요거죠? 핀, 아이핀. 그래서 281번은 1번이에요. 아이핀. 자, 그 다음에 282번은요. 요거 나왔죠? 다음 중 패스워드에서 가장 안전한 거. 네.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대소문자, 특수문자 이렇게 한 거. 그러면은 얘는 대소문자, 특수문자 2번이죠. 적당히 길이도 길고. 자, 그래서 282번은 얘는 자 2번이고요. 283번은 전자인증 방식이 하나인 패스워드 방식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 패스워드 전송 노출 가능하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재전송. 그러니까 전송하는 거 중간 낚아채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은 별도의 키 분배 방식이 필요하다. 이건 뭐예요? 커버로스나 KDC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패스워드하고는 크게 뭐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인증 정보 공격도 많이 당하죠. 그래서 283번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 284번은요. 다음은 어떤 공격에 대한 설명인가?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를 공격을 해서 암호화가 되지 않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을 했어요. 공격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터넷 뱅킹에 그대로 입력을 해서 피해자의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다. 취약한 웹사이트에 무분별하게 가입을 하고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에 이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이거 저 뜨끔한 사람들 많이 있죠. 자, 저도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도어락 숫자 그거랑 A은행, B은행 또는 네이버나 다음 패스워드가 똑같죠? 거의 일치하죠. 왜냐하면 외우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외우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거. 자, 이거를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얘는 사용자 계정을 탈취해 어차피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한 번 뚫리면은 그냥 줄줄사탕 뚫리는 거. 그거를 자,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84번은 얘는 자 3번이고요. 자, 그다음 285번은요. 다음 중 로봇 프로그램과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하나. 이게 그 매크로 이야기하는 거죠. 매크로 프로그램.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은 자, 마우스 무브, 마우스를 어디로 위치해라.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뭘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거나 다 전자 신호죠. 그런 전자 신호를 쫙 만들어 내가지고 다수의 유령 회원 같은 것들 만들어 내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매크로 프로그램인데 그런 그 로봇 프로그램과 같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나 그림들을 활용해서 자동 회원 가입 및 게시글 포스팅을 방지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바로 캡차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125페이지 여기 그 캡차가 있어요. 캡차 많이 봤죠? 캡차.
이거. 즉 사람과 로봇을 구분하고 있는 방법. 캡차. 여기 있는 숫자. 근데 요새 그 네이버 혹시 그 네이버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셨어요? 바뀌었죠. 이거로. 즉 이게 다 매크로 전에는 이거였어요. 근데 요새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퀴즈 형태로 바뀌었는데 퀴즈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총 구매한 물건 몇 개냐? 하나, 세 개가 아니죠. 하나, 둘, 여기 두 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또는 또 막 바뀌어요. 참깨 하나에 뭐야 이게 중량은 몇 g이냐? 이거 의외 생각 외로 쉽지가 않죠. 근데 뭐 계산기까지 필요 없고 잘만 이제 이거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게 바뀌었어요. 하도 이제 그 로봇으로다가 회원가입하니까. 그게 바로 매크로랜다. 캡차야, 캡차. 그래서 캡차. 그래서 285번은 4번이고요. 286번은 다음 중 로봇과 사람 구분하는 거 캡차죠? 286번은 2번이고요. 177번? 잠깐만. 왜 이게 이게 번호가 죄송합니다. 이게 번호가 이게 뭐 상관없죠? 자, 사용자와 서버 간의 대화형 프로토콜로서 사용자의 비밀 정보를 서버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는 단지 그 비밀번호를 실제 알고 있던 사실만으로 서버에게 확신시켜 준다. 영지식이죠, 이게. 이거죠, 이거 영지식. 즉 뭐 그 영지식을 할 때 동굴의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에 이제 동굴의 예는 이게 이제 저는 했었죠, 이거. 자, 동굴이 있고 여기 이제 굴이 있고 여기에 도락이 있어요. 근데 B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A가 동굴 입구로 싹 들어가요. 들어가더니 뭔가 삑삑삑삑 눌러요. 하더니 동굴 출구로 싹 나와요. 그게 뭐예요? 지금 B는 이 패스워드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 확신하죠. 뭐냐? 요 A가 요 패스워드를 알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뭐 동굴의 그 영지식 증명, 즉 동굴의 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 서버한테 B가 패스워드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확신 주는 것. 이거를 자, 영지식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287번은요) 다음 중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의 어떤 부분도 노출되지 않는 암호 방식이고 인수분해 문제와 제곱 잉여 원리 이용해서 확률 암호를 정의한 것을 골드와셔 마칼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어차피 뭐 사람 이름이니까요. 그 영지식 증명이고요. 골드와셔와 마칼리, 미켈리구나. 하여간 얘는 자 2번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냥. 요긴하게 확인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288번은요.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안 기술은 무엇인가?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회성이 서로 다른 패스워드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전자상거래. 즉 패스워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온라인 하드웨어. 원타임 이거죠? OTP. 원타임 패스워드. 즉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원타임 패스 매번 할 때마다 패스워드가 바뀌죠. 그거를 그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288번은 여기서 3번이고요. 289번은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보안 기술은 동일한 패스워드. 똑같죠? 원타임 패스워드죠? 얘도 3번이고요. 290번은 램포트의 일회용 패스워드의 안정성에 근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얘는 이거 그냥 보세요. 자, 일반형 해시 함수. 해시 함수는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죠. 역상 저항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그 램포트의 서명이 바로 일반형 해시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얘. 그래서 290번은 얘는 3번이에요.